연단에 오른 사람들이 어제는 지난주에는 좀 많았습니다. 많은 만큼 많은 발언 논란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논란이 된 발언,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연평도 가는 어디 저 깊숙한 바닷속에서 꽃게밥이 되었을 것이라는 저 발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또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즉각 반발하면서 이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는데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오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한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연평도 꽃게밥을 이 어민들을 무시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하나 더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평해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그 바다를 입에 담기 어려운 참담한 모략을 위해 끌어쓴다라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연평도 꽃게밥 표현,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지역 폄하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병무 의원님. 이게 왜 굳이 본인이 이제 연평도의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 체포조 논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논란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희생양이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연평도 꽃게들의 뭐 먹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정치인들이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극단적인 주장이 과연 국민 다수의 그 동의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저런 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뭐 킬링필드 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연평도 꽃게밥 얘기도 하는데 저 부분에 동의할 국민들이 제가 보기엔 저희 경험으로 볼 때는 적어도 아마 이재명 대표 지지율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혜주 변호사님, 왜 하필 연평도가 거론이 된 겁니까? 사실 연평도 꽃게밥 이 얘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지역 폄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생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평도라는 곳이 나온 것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 때문입니다. 이게 다 기억하시겠지만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연평도로 이제 체포한 다음에 이제 연평도로 데려가겠다 이런 식의 노상원 씨 수첩이 나왔다.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 비상계엄 때 체포됐으면 연평도에 끌려갔을 수도 있어. 이런 위기의식을 이제 말한 건데 그쵸. 거기에 꽃게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 거기에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수거 대상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체포를 해서 그냥 연평도로 이송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수첩의 내용들을 보면 연평도로 이송한 다음에 뭐 실무도 하차해서 뭐 그 이동 간에 적정한 곳에서 폭파한다 뭐 이런 문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살이라든지 그 이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수첩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연평도 꽃게밥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결국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계엄이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한다라면 이 폭력행위들과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일들로 봤을 때는 체포조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분명히 존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연평도라는 지역을 폄훼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2시간 반 만에 그 국회 해제 요청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란 타령, 비상계엄 2차, 3차 타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상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노상원은 본인이 비리로 해서 2019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쓴 표현의 자유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마구 썼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130명을 비롯한 5개 야당 대표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평도에 꽃게밥이 됐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4차원적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니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때도 어떻게 보면 1,300만 애경 가족들을 모욕했는 것인데 이번에 똑같은 논란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쫓아오니까 아주 마음이 급한 것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노상원은 네. 그 김용현과 같이 내란을 모의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그 사람 수첩에 500명을 수고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수고해가지고 백령도 아파트까지 가서 그 배를 격침시키겠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수장이 됐으면 꽃게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유를 든 건데 이걸 가지고 지역 편하다. 배준영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준영 의원이 지역구가 연평도 같아요. 그러면 배준영 의원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국지전 유도에서 전쟁 상황이 된다든지 전시 상황이 됐으면 가장 피해를 받을 주민들이 연평도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연평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걸 먼저 비판해야죠. 내란을 사과하고 이 불법 계엄을 사과하고 1호 당원인 윤석열 제명을 요구하는 게 연평도 지역구 의원이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네. 단 한 명이라도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꽃게밥까지 가는 거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내란은 성공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범으로 해놨어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단 한 목적만 명이라도 인정이 체포한 되면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게 하면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은. 알겠습니다.